첩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중국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고 공자도 첩을 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첩은 어떤 존재인가? 조선시대에는 첩을 뒀죠. 그럼 조선시대 일부 다처제인가? 조선 법상으로 일부 일처제란 말이죠. 뭐냐 그러면 일부 일처 다첩제예요. 예. 그러니까 처와 첩은 차이가 많아요. 예. 첩은 절대로 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첩은 처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의 대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처가 첩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예. 그래서 한 남자 여인이긴 하지만은 부인 대접은 받지 못했고 그 자식까지도 사실은 제대로 된 자식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첩으로 된 그 여인들은 보면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부터 해가지고 팽민, 기생, 의녀, 여종에 이르기까지 이 출신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첩을 두는 본래 목적은 뭐냐? 이거 후손을 잇기 위한 거란 말이죠. 예, 근본적으로는. 예, 그렇지만 이게 말하자면 이제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제 서자를 통해서 대를 잇는 것. 율곡, 이익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런데 대다수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둔 게 아니었어요. 그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서 대개는 첩을 뒀고요. 예, 그래서 남자로서 부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바로 첩제도였다. 보면 첩제도라는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중국어로 보자면은 뭐 거의 중국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고 그런 첩제도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아마도 고조선 시대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첩제도라는 게. 근데 유학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유학을 숭상하던 조선에서는 도대체 이 첩제도를 어떤 명분으로 했는가? 공자도 첩을 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인으로 섬기는 공자도 첩을 뒀으니까 우리가 첩을 두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첩을 두다 보니까는 집안에 여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본처가 첩을 갖다 엄청나게 구박하고 때로는 첩이 본처를 죽이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게 정난정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이 정난정이라는 인물이 본처를 죽이고 자기가 본처가 되죠.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첩제도는 남성 위주 사회가 남녀 차별 제도의 극치다. 비록 대를 잇는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것은 남성들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 둘러댄 한낱 삐뚤은 개쌀구다. 첩을 두는 본질은 남성들의 성욕 해소에 있었다. 따라서 첩제도는 시대가 만들어낸 합법적인 성폭력의 일환이었다. 때문에 첩이란 존재는 남성 위주 사회가 만들어낸 시대의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책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자, 이 첩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라 뺏고 뺏기는 물건 취급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도둑질 중에 첩도둑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 첩을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박실과 윤화의 첩도둑질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이 공신의 아들이자 관료인 박실이라는 사람이 윤화라는 사람의 첩을 훔치면서 이 사건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그 내용을 보면 태종 2년 10월 6일에 이 사건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전농, 농사를 관장하는 그런 관직이죠. 박씨를 축산으로 귀양 보내고 원윤, 이징을 순위부에 가두었다. 처음에 박실이 부사직 윤화의 첩을 도둑질하여 제 집에 숨겼는데 윤화가 박실의 집에 가서 그 첩을 묶어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므로 박실이 원망을 품었다. 그러니까 나무 첩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니까 윤화가 도로 가가지고 그 첩을 묶어서 짐승 묶어듯이 묶어가지고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박실은 본래 이징과 사이가 좋았으므로 이징을 제 집으로 청하여 밤에 술자리를 베풀고 그 연고를 말하였다. 이징이 바로 윤화의 집으로 가서 방으로 들어가 윤화의 아내의 머리채를 끌고 나서 매질을 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윤화가 헌사에 고하니 헌사에서 행문하여 상수하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론이 이징은 왕친이니 순위부에 가두고 죄를 주고 박실은 국문하여 율에 따라 처단해라.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첩을. 근데 여기에 나오는 윤화가 나중에 또 나무 첩을 또 훔쳐와요. 그러니까 자기 첩을 뺏긴 적이 있던 사람이 또 나무 첩을 또 훔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죠. 이게 주로 조선 초에 그러니까 연산군 이전에 많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근데 이 첩들은 그러면 왜 첩으로 살아야 됐는가? 그래서 첩이 첩으로 사는 이유. 첩 중에는 양첩이 있고 천첩이 있어요. 양첩은 이제 양인이죠. 그래서 조선의 신분 제도는 두 개예요.
그 양인과 천인 두 개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양반, 뭐 평민, 천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신분으로서는 양인, 천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첩이라 그러면 양반 출신도 있을 수 있고 중인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평민 출신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양첩이에요. 천첩은 다 종 출신이죠. 예, 그렇게 됐는데 조선의 첩의 95%는 천민 출신이에요. 예, 천인 출신. 그것도 여종, 집안의 여종. 집안의 여종을 그 남자 주인이 함부로 취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그 집 여자 주인이 조금 이렇게 젊은 여자들은 절대로 남편의 그 방을 청소하게 하거나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좀 할머니 같은 여자들을 넣어줘요. 그렇게 하지 절대로 젊은 여자를 방 치우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요. 혹시 남편이 이렇게 차지할까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부인이 남편을 막 욕하게 그러니까 그 천첩을 갖다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럼 왜 첩이 될까? 이건 조선의 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조선의 법에 보면 천인 출신 여인들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첩이 되는 거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천인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식도 계속 천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벼슬이 높으면 자기 자식은 벼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벼슬을 해가지고 높은 벼슬에 올라가면 어머니가 그 전출에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첩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주인이 자기를 범한 경우도 있지만 첩의 입장에서 보면,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든 첩이라도 돼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역전하고 싶은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누구라도 그러고 싶겠죠. 이게 바로 조선시대 법이었기 때문이지 그 첩을 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남자들이 대부분의 그 첩으로 사람들이 다 여종 출신이고 그 첩의 대다수가 이제 자기 집 여종이에요. 정식으로 뭐 이렇게 받아들이가 첩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대다수는 집주인 남자가 되게 강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잉태가 돼가 첩이 된 거예요. 잉태가 안 되면 첩이 안 되는 거고. 그 홍길동에 등장하는 홍길동 어머니가 대표적인 종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으로 태어난 홍길동은 소위 말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라 부르고 호부호행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첩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 실록 태조 6년 7월 25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전 교서관 왕미가 그 종을 간통하니 아내가 질투하여 죽여서 길 옆에다 버렸다. 놀라운 것은 여종을 죽이고 달아났지만 정작 살인을 저지른 본부인에게는 아무 벌을 내리지 않고 다만 그 남편의 직접만 빼앗는 걸로 끝났다.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 재물 손괴죄. 근데 자기 재물을 손괴했어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종을 죽인 거니까. 종은 사람이 아닌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사건도 있고 뭐 기가 찬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종 9년에 일어난 사건도 있는데 이게 한번 보면 세종 9년 8월 24일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행조에서 보고했다. 집현전 은교 건채가 일찍이 그 여종 덕금을 첩으로 삼았는데 여종이 병든 조모를 문원하고자 휴가를 청하여 얻지 못하였는데도 몰래 갔으므로 건채의 아내 정씨가 건채에게 호소하기를 덕금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자 몰래 도망갔습니다 하니, 그러니까는 휴가를 갔는데 도망갔다 이거죠. 건채가 여종의 머리털을 자르고 매질하고는 왼쪽 발에 고랑을 채워서 방 속에 가두어 두고 정씨가 칼을 갈아서 그 머리를 베려고 견주니 여종 녹비란 자가 말하기를 만약 이를 못 뺀다면 여러 사람이 반드시 함께 알게 될 것이니 고통을 주어 저절로 죽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므로 정씨가 그 말대로 음식을 줄이고 핍박하여 스스로 오줌과 똥을 먹게 돼. 이런 고통을 줘도 이게 죽이지는 못해 사행시키지 않는 이런 제도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 종첩이 고통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첩 그러면은 첩을 욕하잖아요, 주로. 그렇지만 사실은 이 당시의 제도가 그랬다. 이 제도를 욕해야 한다. 첩이 욕도를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